경기가 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다.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났을 때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동일한 실력끼리 만났을 때 경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대회에 나가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기가 지고 있는데 뭔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다. 경기의 흐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레슨자분들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똑같은 패턴을 계속 실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배드민턴이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강하고 이 사람은 또 옆에 사람한테 강하고 이 옆에 사람은 또 나한테 강할 수 있다. 원사이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매시 센 사람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A조 나가도 저는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스매시 센 사람. 근데 저 오히려 반대로 템포가 엄청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오히려 힘이 빠지고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고 좀 그러기 때문에 전 상대적으로 파워풀한 사람보다 랠리를 계속 끈질기게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힘든 감을 느낀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약한 상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을 클래식하게 놓고 짧을 때 때리고 안전하게 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은 드라이브 막 치고 막 들어온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스마시 놓고 때리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패턴을 그대로 끌고 가고 싶을 경우에 공격권을 절대 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더 정교하게 치던가 아니면은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치면서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각으로 커트를 붙인다던가 혹은 상대방이 헤어핀을 놓으면서 공격을 바꾸는 사람이면은 놓는 순간에 파트너한테 네트에 계속 붙으라고 커트하는 순간 혹은 드롭하는 순간에 앞에라고 콜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좀 컨트롤해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이 상대방한테 공격을 안 주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공격이 안 먹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수비가 상대방이 너무 좋고 내가 공격이 안 통해. 그럴 때는 똑같이 이제 수비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상대방이 더 스매시 세고 우리가 공격을 줄 때마다 져.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실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봤었을 때 상대방은 드라이브 게임을 할 때 나는 붙이고 때리는 걸 할 때는 더 정교하게 치던가 아니면 방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 1번 혹은 네트에 계속 파트너를 더 붙여줘라. 그래서 공격권을 계속 갖고 가라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드라이브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한테 드라이브를 맞춰줘야 되냐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트너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파트너가 드라이브 같이 칠 수 있고 나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같이 치자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엉덩이가 빠지면서 드라이브를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걸리든 말든 드라이브 게임은 사실 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엉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계속 수비하다 끝나요. 일단 치면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드라이브다. 그럴 때 오히려 들어가면서 놓거나 들어가면서 때려주거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엉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계속 수비하다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더 정교하게 붙이던가 방향을 빨리 바꿔줘서 계속 때리는 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네트를 계속 밀어 넣어가지고 놓는 거를 없애라가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가 파트너도 드라이브 칠 줄 알고 나도 드라이브 좀 칠 줄 안다. 그러면은 먼저 엉덩이를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엉덩이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드라이브를 계속 뜨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이런 패턴을 빨리 잡아놓는 게 좋아요. 이게 중간쯤 되면요 어느 정도 점수가 비슷해지면은 상대방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일정한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안 됩니다.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 동일한 실력끼리 만났을 때 경기가 가능합니다. 플랜 A만 가지고 또 장착하는 하는 플레이가 나오면은 강팀이나 아니면 나랑 실력 비슷한 팀이랑 만났을 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나갔을 때 일정한 패턴으로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맨날 전위에 있고 계속 때리다가 그냥 올리고 수비하고 이렇게 단순한 플레이를 만났을 경우에는 치면서 들어온 사람이랑 칠 때 힘들어요. 나는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붙여져. 계속 올리다가 경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플랜 A, B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랑 교체를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초반에 많이 때리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거야. 이게 눈은 적응하거든요. 스매시가 계속 센 스매시만 보면은 그 스매시가 적응이 돼서 결국엔 중반 후반 되면 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스매시도 센 사람이 때렸다 약한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은 헷갈려서 오히려 약한 볼을 잘 못 쳐요. 언제 제가 이걸 알았냐면은 저희 아빠랑 대회를 나갔는데 전 스매시가 엄청 셌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매시 못 먹고 맨날 아빠가 때리면 목숨에서 먹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대부분 다 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득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센 사람 2명이 나가는 것보다 센 사람 1명 그리고 적당한 파워 눌러줄 수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한 명이 때리다가 적응하는 것 같아요. 계속 번갈아가면서
스매시를 때려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지금 고정 파트너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2개 정도 만들어보세요. 일정 공격 패턴. 수비 패턴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수비 패턴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치던 대로 치기 때문에 수비는 대부분 다 띄워주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좋고 틀어주고 드라이브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수비는 둘 다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경기가 좀 매끄럽게 운영이 되니까 공격적인 방향에서 플랜 A, 플랜 B를 만들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싸움을 좋아하시는 팀일수록 경기가 안 풀릴 경우에는요, 너무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웃이 많을 경우에는요, 공이 그날 잘 나가는 공일 수 있어요. 대회는. 요즘에는 대회 콕을 좋은 콕 쓰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옛날에는 저희 때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일정해가지고 셔틀콕이 일정하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대회를 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콕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죄송한데 너무 안 좋다. 제 생각엔. 그래서 셔틀콕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잘 나가는 공일수록 붙이고 때리고를 많이 하시고요. 안 나가는 공일수록 드라이브 크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셔틀콕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내가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는 게 대회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플레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네이버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보내주시면은 분석도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문의해주세요. 우리 대회에서 똑같은 패턴을 치고 화가 나시지 말고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너 변화 어디서 했어? 있잖아 그 잘생긴 유튜버 있잖아 그 키 크고 맨날 살찌는 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김포한테니까 그거 보면 돼 아셨죠? 대회 나가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입상하면은 메이크비트 오시면 됩니다. 안녕.